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양곤 공단 내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계속되는 정전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40명에서 50명 규모의 소규모 공장들은 주로 빵과 아이스크림, 국수, 의류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많으며 약 50개의 공장들이 정전과 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장 운영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정 비용 증가로 인해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여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2021년 초부터 식품 가공 및 제조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조업체들은 코로나19와 정치적 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고 버텨나가고 있었으나 최근 정전과 함께 유류 가격 상승으로 발전기를 돌리는데 어려움이 많아 식품 업체들까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데이터포 미얀마는 국가 비상사태 이후 국방부에 의해 방화된 주택이 약 6,720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언론사에 보도된 기사를 바탕으로 수집한 보고서는 미얀마 전역 186개 지역에서 방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별 방화 현황을 보면 2022년 3월 7일 현재 사가잉 지역 3,968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마게 지역 1,133채, 친주 1,121채, 거야주 317채 순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월별 방화 건수를 보면 2월 2,882건, 1월 1,059건, 12월 961건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공식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만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피해 현황은 이보다 더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2년 3월 9일 미나웅을라잉 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귀임하는 주미얀마 태국 대사를 접견하면서 그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건강 문제에 있다는 소문을 일축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예윈우 중장과 우나마웅린 외교부 장관, 양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태국 우호 관계, 국경 지역, 바트 결제 허용 이후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 방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산소 공급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외에도 위원장은 국방대학교 교수와 생도들과의 온라인 간담회도 참석하여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원장은 지난 2월 18일 이후에는 외부 출입도 하지 않았고 2월 27일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 공식 석상에서는 등받이를 착용한 모습이 보였는데 이로 인해 척추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문도 나왔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연설은 사전 녹화 방송이 MRTV에 방영이 되었고 국영신문에 실린 사진도 이전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식 석상의 활동 주기를 보면 위원장은 주기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기간에는 소인 부위원장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오전 4시경 양곤 KB지은행 띵간준 지점에서 ATM 방화로 인해 지점이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방차 12대를 출동하여 진압을 하였으나 ATM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길이 번지면서 지점이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석유통이 발견이 되었고 방화 용의자 2명이 ATM에서 현금 인출이 안 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방화를 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 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고속버스 노선들이 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운행의 최소 80%를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1년이 넘었지만 계속되는 유가 상승과 탑승객 감소로 인해 고속버스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리터당 2,300자시 넘어서면서 대부분의 버스 운행이 중단되었고 10여 대 버스를 소유한 업체의 경우 2대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방 운행시 국방부 검문소가 있는 경우 거액의 뇌물까지 뜯기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버스 노선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가 되며 미얀마 시외 버스 산업이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장거리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12일 오후 1시 30분 샨주 북부에 있는 미얀마 중국 국경 찐산 쪽 국경무역 게이트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0일간 폐쇄되었다가 재개되었습니다.
무쇠 타운십 맞은편에 있는 중국 루일리에서도 수박 선적 트럭을 우선적으로 운송 재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3월 12일 미얀마 선적 트럭 5대가 중국으로 운송을 하였고 중국 선적 트럭 11대가 미얀마로 운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쇠 도매센터 관계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에 의하면 수박과 머스크멜론, 호박, 양파 등의 과일과 농산물을 선적한 트럭 약 730대가 중국 측으로 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 운송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쉐 가스전 라인 연결 작업으로 인해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전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공지한 이후 주요 도시의 미얀마 시민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양곤의 경우 일부 타운십을 제외하고 평균 하루 6시간 정도 정전이 되고 있으나 만달레이의 경우 하루 8시간 정도만 전력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가잉 지역과 같은 외곽 지역은 이미 지난 1월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2번에서 3번 정도 정전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길어지는 정전 시간으로 인해 상수 공급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20리터 물통을 구매하거나 수동 물펌프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 상가로 몰려 줄을 서고 있는 모습들이 SNS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LPG 가스도 보편화되지 않아 많은 가정에서는 전기 스토브를 사용하는데 오랜 시간 사용하지 못하면서 수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전처럼 구매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류 인상으로 인해 장시간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는 공장에서도 규모가 있는 공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동을 하고 있지만 중소 공장에서는 임시 휴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공편과 운송에서도 유류 가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할증 요금이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양곤 외곽에서는 원래 마차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유류 가격 인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류 상승에 대해선 국가관리위원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태국 측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국가관리위원회 내무부에서는 미야와디 국경을 통해 연료 공급을 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 호의를 명령한 문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초 소윈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4월부터 주요 관료에 대한 연료 지원도 삭감이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연방장관 및 주정부 장관들은 월 4대에서 6대 차량에 각각 60갤런의 유류 지원을 받았지만 대량 삭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22년 중간회계연도 10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미얀마 광물 수출은 2억 4,170만 달러가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수출량인 4억 4,858만 달러 대비 2억 686만 달러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으로 광업업체에서는 코로나19 제재 조치로 보고 있으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거친주 일부 타운십에서 옥과 보석 광산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작업을 중단한 것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21년 회계연도 전체 광물 수출은 8억 9,560만 달러에 달성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는 만달레이 지역과 사가잉 지역을 중심으로 1,250개 이상의 광업회사를 허가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광산 채굴 허가가 중단이 되었지만 2018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광산 개발 허가를 시작하면서 외국인 광업 기업들도 50에이커 이상 대규모 블록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광산 개발은 여전히 내국인 광업 기업에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허가는 탐사 허가와 채굴 허가로 받아야 하며 금과 구리, 납, 주석 등의 광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곤 지역 미얀마 여권사무소는 2022년 3월 21일부터 여권 신청 사무소 업무가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양곤 지역 여권사무소 여권 신청자는 하루 약 2,500명이 있어 사무소 외부와 내부에서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변경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웹사이트에서 예약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얀마 중앙은행 도로 구간 폐쇄와 여권 사무소 인파로 인해 일대 지역은 매일 불법 주차와 몰려드는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근 불법 주차가 극성을 이루면서 사무실과 아파트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치거나 통행로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산업부는 중국 지원으로 미얀마 코로나19 백신 미안코팜을 생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안코팜은 한 병당 5명까지 접종을 가능하며 상용 공급이 시작되면 미얀마 민영 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중국 시노팜 백신 생산업체인 차이나 내셔널 바이오테크 그룹과 협의를 하였고 9월에는 코로나19 시노팜 백신 구매와 생산 협약 및 백신 원자재 RTF 벌크 구매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공장 건설 이후 중국 전문가 2명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백신 생산 기술 전수 및 직원 교육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미얀마 국영신문에 따르면 태국 정부에서 기부한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50만 회분이 양곤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미얀마는 중국산 시노백과 시노팜 백신,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백신을 위주로 기부 또는 지원을 받아왔으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백신들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NLD 정권이 인도산 코비실드 3천만 회분 구매 계약 체결 후 일부 선적이 도착하고 나머지 수량에 대해선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미얀마 상무부에 따르면 2021년 22년 중간회계연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 4일까지 미얀마 태국 국경 미야와디 국경무역 게이트는 5억 430만 달러 무역 거래를 달성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2억 9,055만 달러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태국 국경 미야와디 메솥 국경무역 게이트가 가장 많은 무역량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옥수수 무역업체가 2022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집중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는 농축산물과 천연가스, 콩을 주로 수출하고 음료와 의료용품, 오토바이 용품, 식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